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김동연 지사인데 이틀째 지금 압수수색해서 김동연 지사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갑니다. 나는 뭔 죄냐 이거지요. 난 뭔 죄냐. 어제 경기도청 추가 압수수색, 이화영 자택 구치소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대북송금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대규모로 벌이고 있죠. 김동연 지사,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수상 대상에 있는 사람들 면식도 없다. 나랑은 당최 모른다. 누구냐? 면식도 없는 사람. 나 왜 내 PC까지 억울할 법해요. 김동연 지사는. 전희기 의원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미 경기도정은 김동연 도정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뭔 상관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그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다 집기들은요. 그 김동연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왜 압수수색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저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깨놓고 봐도 이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라고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사실 뭐 환장을 노릇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영장이 자판기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황당한 것은 도청 옮겼거든요. 도청 옮겼습니까? 새 건물에 왔어요. 새 컴퓨터. 전혀 근무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 가서 아니지, 샀었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무실은 일치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전 도청에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어? 새 도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집기가 그대로인 건가? 이화영 전 부지사 그거는 집무실은 집기는 그대로 집무실은 그대로라는데. 쓰는데. 아니 예. 지금 이화영 지사는 지금 연동형 지사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예. 또 공간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 구청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너무 지나치게 예. 말하자면 검사들의 충성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은 뭐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고.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경기도 대변인이 굉장히 강하게 뭐 격분하는 걸 봤는데, 뭐 어쨌든 뭐 정당한 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만, 협조할 건 협조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합리성,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식 그런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까지 엮고 싶은 것이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든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야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인카드라든지 뭐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이게 증거가 딱 떨어지는데 이제 이재명하고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을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더라도 또 한 번 이렇게 이재명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500쪽짜리 100건의 수사 기록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말이 길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길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딱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찾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새 컴퓨터, 새 집무실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게 500쪽짜리가 100건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수사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예. 두 분 민주당 의원의 어떤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자판기 수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자, 그럼 검찰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건물 옮겼다는데요? 아니 근데 충성 경제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박하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검찰이 충성 경제하고 뭘 인정받고 뭐 그건 정말 엉뚱한 소리고 황당무계한 소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경기도하고 이제 대북송금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에 있는 PC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죠, 검찰은. 예. 그러면 도지사 원래는 도지사 쓰는 PC를 계속 쓰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도지사 쓴 게 있으면 뭐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도정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대북송금이랄지 여러 가지로, 아니면 뭐 대선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뭔가 단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그냥 무조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지사실에 PC를 압수수색한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아, 이거 법원에서 영장 받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왜 PC를 들어가지? 그러면 검찰에서 왜 압수수색하는 이유를 써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이화영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 PCA 내에 어떤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지 유죄의 증거가 될지 안 될지를 범죄 혐의에서 소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전혀 새로운 PC고 뭐 아무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영장 기각하겠죠. 예. 그런데 판사도 PC가 새로 교체됐는지 어떤지 모르죠. 그럼 일단 발부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 혐의 소명하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도 필요하다니까 발부되는 거지. 그냥 뭐 충성 경쟁하고 대충 해서 뭐 없던 PC 잡아서 일단 뭐 조지고 보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법이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허술하지 않아요. 돌아가는데 범죄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거고 안 되면 법원에서 기각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강한 반박이에요. 김병민 최고는요. 네, 오중이나 범죄 혐의가 많으면 계속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김동연 지사만 하냐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성남시청 주주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도를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 또 성남시를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날 있었던 혐의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이 오중이나 범죄 혐의가 많으면 그럴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힘이 없었다면 경기도지사가 됐겠습니까? 이 모든 애들을 지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듯한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는 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김동연 지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의 온갖 부정, 부패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판단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